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이영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반도체공학과의 전공 강의 그리고 학과 소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반도체공학과는 이제 최근에 신설되어서 2021년부터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과에 대한 소개를 먼저 여러분께 드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반도체 공학과에 오시면 배울 수 있는 전공 강의의 예시로 반도체 집적 회로에 대해서 간략한 전공 체험 강의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이제 어떠한 전공 강의들이 이제 학과에서 제공되는지 이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도체 공학과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도체 하면 요즘 뉴스나 이제 신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과 이제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다 반도체가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시들이 있는데,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런 와이어리스 기기나 무선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태블릿, 그 다음에 스피커, 로봇, 드론, 스마트폰 등 다양한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가깝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많이 보는 넷플릭스, 유튜브 또는 게임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반도체로 이루어진 뭔가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반도체를 이용한 그런 예시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이란 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우리가 미래 사회를 생각할 때 몇 가지 떠오르는 이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특징으로는 커넥티비티, 결국 이제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5G 기반의 통신 기능도 필요하고요. 또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을 의미합니다. 또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등 모든 사물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가 또 미래 사회의 큰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더욱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소위 언택트 비대면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화상회의나 AR, VR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가지 않아도 좀 더 실감나는 그런 이제 뭔가 체험이나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대면 사회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래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이런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또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가진다면 이런 미래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모든 이제 미래 사회 특징 가운데는 또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기술이 이 모든 산업의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이제 점점 더 크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의 큰 포션을 차지하는 그런 이제 효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매년 옛날 이제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를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수출과 그 매출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역시 한국의 이제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2018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2018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탑10 반도체 기업을 꼽아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2개나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 중에서 이제 3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투자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이러한 이제 인력 양성과 또 이제 산업 개발의 그 결과로서 이런 이제 좋은 성능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도체 강국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반도체 산업을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1980년대, 90년대에는 사실 최우수 인재들이 전자공학과나 물리학과에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런 뭐 자료도 한번 뽑아왔습니다. 역대 전국 수석들이 무슨 과로 갔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1970년부터 이렇게 2000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과에서 보통 이제 수석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과나 물리학과로 진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수한 인력들이 이제 이런 전자공학 또는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산업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 산업을 견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탑5 기업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탑10 기업 1990년대를 보면은 대부분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NEC, 도시바, 히타치 등등 이제 일본 기업이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보면은 일본 기업은 이제 최근 이제 많이 이제 좀 순위가 많이 낮아졌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별 반도체 시장 점유율도 우리나라가 24%,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문 고급 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살린다라는 말도 이 유명한 말도 사실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이제 반도체 분야 관련해서는 이 분야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인재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핵심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또 하나 더는 국가 간의 핵심 인재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이제 많이 뜬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201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이런 팹리스, 파운드리, 요건 이제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생태계 기술도 필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는 것을 이제 정부나 학계나 산업계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취지로 이제 뭐 2030년까지 반도체 강국을 만들겠다. 또 이를 위한 이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이제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가 이제 신설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정책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이와 맞물려서 이제 고려대학교 최고의 이제 대학 교육 기관인 고려대학교와 그리고 이제 최고의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서로 협업해서 이제 정말 우수한 그리고 정말 반도체 분야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해 보자는 목표 아래 반도체 공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구원이 아닌 SK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분야의 미래 기술 분야를 이끌어갈 반도체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21년에 저희 반도체 공학과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고려대학교는 1905년에 이제 개교를 해서 뭐 이공대학이 창립되고 개교 100주년을 맞았고 그리고 최근 이렇게 고려대학교의 첫 번째 산업체 계약학과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와 고려대학교가 협업을 해서 이런 미래 사회 실현과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렇게 이제 신설을 해서 신입생을 유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공학과가 정말 이제 이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수요, 급증하는 수요와 또 인력 양성의 필요성 그런 기류를 타고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 공학과를 이끄는 두 주체 고려대학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고요. 사실 SK 그룹이 이제 하이닉스를 예전에 인수해서 SK 하이닉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SK 그룹은 뭐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 기업 중 뭐 시가총액 2위. 하지만 여기서 또 좀 더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K 그룹 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크고 뭐 매출이 크고 어떻게 보면 좀 포션이 큰 그런
회사가 어디일까? 사실 SK 하면은 또 SK텔레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SK그룹 내 영업이익 중 85%가 SK하이닉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SK그룹 중에서도 SK하이닉스가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더 글로벌하게 세계로 나가서는 반도체 분야 3위, 또 메모리 반도체로 국한하자면 세계 2위에 이제 아주 초글로벌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고려대학교는 이제 뭐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서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세계대학 평가에서도 계속 6년, 7년 연속으로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종합 사립대 중에서도 계속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 공대 같은 경우에도 뭐 세계 53위, 국내 3위에 이제 그런 이제 순위를 받고 또 이제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학과를 위해서 정말 이제 그 고려대학교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어떻게 하면 반도체 분야 최고 인재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분야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반도체 전문가들, 학계와 이제 산업계 모두의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또 다양한 강의와 실습을 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공학, 요즘 공학을 물론 전공하겠지만 공학뿐만 아니라 인문, 경영학 등의 다양한 인재와의 인적 네트워크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전공 외에 이제 전인지적인 능력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이제 교육과 그런 지원들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조금 더 이제 그런 뭐 지원 사항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먼저 교육 같은 부분은 이제 뭐 저희 학과 고려대학교 내 교수님들뿐 아니라 SK하이닉스의 이제 임원분들이 진행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와 수업들을 많이 준비를 해놨고요. 또 특히나 실습, 인턴십 이런 교육들도 많이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반도체 공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학부 전액 장학금 지원이 되고 또 이제 매달 생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공부를 한 다음에 좀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좀 더 내 전공을 깊이 알고 싶다고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한다면 대학원 과정도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원 과정은 이제 그 학부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선별을 하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이제 모두 진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최근 이제 다른 학교들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계약학과들, 산업체와 이제 연계하는 계약학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또 다른 학교에 이런 계약학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만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희는 박사과정까지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재가 되고 싶다면 사실 학부 교육뿐만 아니라 당연히 석사, 박사 과정까지 아마 진학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지 또 좀 더 이제 핵심 인재가 되고 좀 더 중요한 일을 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과정을 이제 지원해 주느냐? 저희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 박사 과정까지 진학해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모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공학과의 커리큘럼 어떤 수업을 듣는지 요거는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전공 수업도 듣게 되고 또 이론과 실습이 연계된 그런 현장 중심 교육도 하게 되고 그래서 분야로 보면은 사실 반도체 분야라고 하면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반도체를 이용한 회로 설계 또 약간 더 나아가서 컴퓨터 시스템까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요거에 추가로 사실 요즘 시대는 좀 더 이제 융합 분야,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이제 그런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교육까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자공학의 전반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반도체공학과 교수진은 사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들이 모두 반도체공학과에 이제 교수님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여드리는 분들뿐 아니라 전기전자공학부에 계신 모든 교수님이 다 반도체공학과에
겸임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렇게 뭐 AI, 빅데이터, 컴퓨터 분야 또는 집적회로 분야, 또 반도체 소자 분야에 정말 이제 최고의 교수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공학과에 만약 진학을 한다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학부 4년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할 것인가? 그럼 학사 학위가 나오겠죠. 아니면 내가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 하면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을 진학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석박 통합 과정을 통해서 박사 학위를 한번 이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과정을 다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졸업 후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핵심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제 반도체 분야를 이끌 수 있는 핵심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저희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뭐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뭐 국내외 연수 지원, 뭐 미국 학회나 실리콘밸리 또는 국내외의 SK 하이닉스 연구소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전공 강의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 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또는 이제 학부 인턴 프로그램 등등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그 외에도 인센티브 뭐 이렇게 성적 우수 장학금, 그다음에 뭐 노트북 등등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매년 또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략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일단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요. 근데 수시, 정시 인원도 이제 최근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인재발굴처나 반도체공학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학업 우수형과 기혈적합형이 있고 또 정시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린 자료가 다 이제 저희 반도체공학과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데도 저희 소개 동영상이 다양한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더 이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저희 반도체공학과 소개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전공 체험. 사실 이제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전공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공 강의를 하는 강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공 체험으로 반도체 집적 회로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뭐 정말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이제 정말 조금은 뭐 깊이 있고 복잡한 그런 강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반도체 공학과에 와서 뭐 다양한 분야 중에서 내가 반도체 회로 설계를 전공한다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이런 걸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집적 회로 또는 반도체 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칩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다 반도체 칩이 있다고 하는데 그 칩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간략하게 한번 스마트폰,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깝게 쓰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전자제품인 스마트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실 예전에 스마트폰은 이제 뒤에를 다 열어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다 일체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뒤에를 열어보면 뒤에를 열고 이렇게 나사를 풀어서 한번 열어보면은 그 안에 이런 이제 회로 기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록색의 기판을 우리가 뭐 보드 기판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기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여기 까만색, 네모난 까만색의 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도체 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칩들이 보면 다양한 종류의 반도체 칩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칩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칩은 프로세서, 어떤 건 메모리 칩, 센서 칩, 무선 통신 칩, 뭐 전력 관리 칩 등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반도체 칩들을 하나의 보드 위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것들을 잘 연결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반도체 칩이고 각각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 반도체 칩, 요 까맣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요거가 반도체 칩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 사실 요 까만 부분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패키지이고요. 실제 반도체 집적 회로는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칩 패키지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요거를 한번 열어보면은 뚜껑을 열어보면 이 안에 이렇게 아주 훨씬 더 작고 정말 얇은 이런 이제 반도체 집적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요게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도체 칩, 반도체 집적 회로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얇은 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보통 사이즈가 뭐 한 밀리미터, 한 5mm 뭐 이 정도 되고요. 5mm, 5mm. 두께는 뭐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정말 얇고 작은 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키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소위 이제 이 글로벌 기업들이 또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이 반도체 칩이 되겠는데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칩이 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어떻게 구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 그림 자세히 보시면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이제 회로도면을 의미합니다. 이 회로도면 안에는 뭐 이렇게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존재하고요. 뭐 트랜지스터,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 등등 다양한 이제 소자들을 가지고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 도면이 이렇게 패턴으로 이제 변환돼서 이렇게 칩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집적 회로는 어떤 부품을 이용해서 설계를 할까? 그래서 수동 소자로는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 등을 사용하고요. 또 능동 소자로는 트랜지스터, 요즘 많이 듣는 이 CMOS, BJT 등의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회로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반도체 칩을 만들고 싶다. 어떤 기능을 하는 반도체 칩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이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소자들을 이용해서 이 집적 회로 설계도를 만들고요. 이 설계도에 따라서 이 반도체의 패턴을 그리면 되고요. 이 반도체 패턴을 그려서 이렇게 칩이 나오면 패키징을 하고 이제 그거를 보드 위에 얹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집적 회로는 이러한 이제 반도체 칩 설계 과정, 또 이제 그걸 구현해내는 그런 과정을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집적 회로란 무엇인가? 그쵸. 이제 회로라는 말은 또 많이 들어봤는데 앞에 집적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집적 회로는 무슨 의미인가? 자, 그래서 회로라고 하면은 소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나 와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이제 정기적인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뭔가 그런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집적이 붙으면 무슨 의미일까요? 집적 회로는 많은 전자 소자들이 하나의 초소형 기판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이 정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회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로 시스템인데 작은 기판 위에 올라가서 정말 정밀하게, 정말 이제 집적도 높게 그렇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집적 회로라고 부릅니다. 결국 회로를 아주 작게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보통 집적 회로는 뭐 보통 밀리미터 사이즈, 정말 커봐야 1cm 또는 2cm를 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예전에 이제 1950년대부터 이제 미국의 잭 킬비나 로버트 노이스가 이렇게 이제 집적 회로를 만들어서 이때부터 계속 개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지금 현재 최신 초소형 집적 회로는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랬듯이 작게 만드는 회로가 집적 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간단한 비교를 위해서 사람 머리카락 굵기가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00 마이크로미터면 0.1mm가 되겠고요. 머리카락도 이제 정말 얇죠. 정말 얇은 사이즈인데, 근데 우리가 반도체 집적 회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 트랜지스터, 반도체 소자 하나의 크기는 5나노미터입니다. 5나노미터도 사실 정말 최근은 아니고요. 요즘 이제 3나노미터도 이제 계속 개발을 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5나노미터만 해도 이 머리카락 이 굵기의 2만 분의 1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당연히 안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런 5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소자를 정말 이 5mm짜리 반도체 칩 안에 정말 많이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소자를 작게 만들면 무엇이 좋을까요? 결국 이제 반도체 집적 회로는 결국 작게 만드는 거고 그 안에 다양한 기능을 넣는 겁니다. 작게 만들면 뭐가 좋냐면은 전력 소모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지고요. 당연히 면적도 작아집니다. 뭐 당장 생각해 보면은 여기 한 군데에서 다른 군데로 신호를 보낼 때 이게 정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신호를 보내기가 훨씬 쉽겠죠. 더 빨리 보낼 수도 있고 보내는데 파워도 훨씬 적게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작게 이렇게 만들고 작게 만들수록 파워도 적게 쓰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게 해서 성능을 더 개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시를 보면 이건 인텔 프로세서 집적 회로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 2cm 면적에 반도체 소자가 10억 개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칩이 여러분의 컴퓨터를 구동하는 프로세서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나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디스플레이 화면 사이즈 때문에 일단 어떤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 프로세서 또는 반도체 칩은 여전히 이 정도로 작습니다. 이게 이제 또 그 전체 컴퓨터 시스템을 돌리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세서뿐 아니라 이런 반도체 집적 회로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자제품 모두에 아마 반도체 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분야를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기능에 따라서 나눠 보면요. 반도체 집적 회로도 조금 아날로그 회로냐, RF 초고주파 회로냐, 디지털 회로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회로 같은 경우는 주변의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한 것이고요. 이렇게 인터페이스 통신 회로 또는 이제 전력 관리 회로 또는 센서 회로 또는 이제 좀 다른 융합 분야에 대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고주파 집적 회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무선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선 통신 또는 레이더 또는 레이더를 이용한 센싱이나 그런 이미징 기술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 디지털 회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소위 디지털 신호 1010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세서나 이제 GPU, CPU 그런 이제 또는 신호 처리 등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또 요즘 많이 연구하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그런 프로세서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집적 회로 설계 과정을 한번 보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이제 반도체 칩을 한번 열어서 살펴보는 그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회로를 설계하고 그것을 이제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서 성능을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패턴을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패턴을 이제 제작자에게 이제 전달해 주면 칩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만들어 준 칩을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패키징을 해서 좀 더 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뉴로몰픽 IC, 메모리 칩, 프로세서 또는 센서 칩 되게 다양한 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하고 또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집적 회로를 이용한 첨단 제품,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똑같은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양한 첨단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칩들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스스로 설계를 하고 개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의 제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용 칩 말고 또 조금은 좀 융합 연구에 가까운 그런 이제 반도체 집적 회로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쪽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집적 회로가 주변의 전자제품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일단 그 반도체 집적 회로가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작고 정말 저전력에 정말 고성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를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분야는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융합 연구가 강조되는 시대다 보니까 융합 연구를 통해서 또 그런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제가 이제 바이오메디컬 IC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기술과 의료 기술 이 두 개를 어떻게 보면 융합하는 연구인데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융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중에서도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
또는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식형 의료기기는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에 넣어가지고 뭔가 이제 신호를 이제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치료를 하거나 재활을 하거나 그런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기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그 종류도 많습니다. 심장에 넣는 페이스메이커 또는 이제 브레인에 넣는 뉴럴 리코딩, 이건 신호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눈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눈 안에 어떤 칩을 넣어 가지고 그 칩이 뭔가 이미지 신호를 전기 신호로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여전히 그 신호를 우리 브레인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마치 이미지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런 시력 복원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력 복원을 위한 레티나 임플란트, 또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달팽이관에 직접 전기 자극을 주는 이제 커클리어 임플란트, 또는 이런 팔다리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로봇팔 로봇다리, 내가 생각하는 대로 로봇팔 로봇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철, 신경 보철, 그 다음에 뭐 이런 신경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또 이제 좀 더 제너럴하게는 이제 브레인과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까지, 이런 이식형 기기는 정말 다양하게 이제 연구되고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정말 이식형 몸 안에 넣어가지고 뭔가 생체 신호를 측정하고 반대로 생체에 뭔가 우리가 신호를 넣어주고 이런 이제 기능을 하는 하드웨어가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몸 안에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니 조금 더 쉽게 내 브레인에다가, 내 뇌에다가 뭔가 하드웨어를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당장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정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처음에는 정말 작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뇌에, 내 브레인에 넣는데 크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작아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전력 소모는 정말 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열이 발생해가지고 또 주변에 이제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정말 고성능의, 안전하면서 고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은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반도체 집적 회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형 의료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집적 회로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그래서 요즘 반도체와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제 융합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뇌이식형 기기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뭐 사용 분야는 이렇게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뭐 인공 팔다리 재활, 장기간 측정, 뭐 헬스케어 등등 이제 무궁무진한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여러분 다들 아시는 유명한 사업가 앨런 머스크가 또 이렇게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뉴럴링크라고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4, 5년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이제 조금씩 성과를 또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뇌이식형 기기를 사용했을 때는 결국 이제 이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아직 현실적으로는 이런 이식형 기기를 사실 내가 정말 뭐 내 몸 모니터링 건강한 사람이 괜히 자기 몸에 넣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증 장애나 중증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식형 의료기기를 설계하기 위한 필요 조건, 아까 이제 간단하게 언급한 부분인데, 자, 한번 내 브레인에다가 뭔가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정말 작아야 됩니다. 밀리미터 사이즈. 사실 거의 1cm를 넘기면 어렵습니다. 밀리미터 사이즈의 하드웨어가 그런 사이즈가 필요하고요. 다양한 기능이 또 요구됩니다. 몸 안에 넣어서 이제 신호도 측정해야 되고, 신호를 반대로 공급도 해야 되고, 그걸 분석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성능은 또 좋아야 됩니다. 효율도 높아야 되고,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력 소모는 또 적어야 됩니다. 말했듯이 안전을 위해서 전력 사용량이 매우 제한됩니다. 그럼 정말 이제 이런 이식형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제약사항들이 많은데,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은 반도체 집적 회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 융합 분야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구 과정은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형 기기에 필요한 칩을 먼저 설계를 합니다. 이런 뭐 무선 전력을,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자극 신호를 넣어주는 칩, 또는 내 브레인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칩, 또는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이 모두 통합된 이런 통합된 칩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통합된 칩마저도 사이즈가 5mm, 5mm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이런 칩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칩에다가 우리가 센서도 결합하고 이렇게 또 몸 안에 넣을 거니까 패키징도 하고 실링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뭔가 하나의 좀 이식형 의료기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센서도 붙이고 또 이런 그 칩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물 실험도 아마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이식형 정말 몸 안에 넣기 위해서는 또 사실 몸 안에 넣었으면 또 오래 사용해야 되잖아요. 넣었는데 뭐 하루 이틀 쓰고 빼려고 사실 그렇게 이식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식하기 위해서는 이런 밀봉 기술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링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어떤 물질로 실링을 해가지고 이제 방수 기능, 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잘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링 기술도 필요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이식형 의료기기를 가지고 바로 이제 사람한테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성능을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반도체와 반도체 기술과 의료 기술의 이런 융합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간단한 예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예시인데,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Deep Brain Stimulation, DBS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브레인의 깊은 곳에다가 우리가 어떤 이제 전기 신호를 임의로 넣어주는 겁니다. 왜 넣어주느냐? 이런 이제 브레인 쪽에 신경 질환이 있을 때, 그래서 뭐 간질이나 발작이 발생할 때 우리가 특정 부위에 특정한 양의 전기 신호를 넣어주면은 그런 이제 발작을 약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위해서 이런 뇌신부 자극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제 상용 제품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제 환자한테 적용이 돼서 치료가 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상용 제품도 뭐 미국의 메트로닉스 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미 팔리고 있고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이 그림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분명 브레인에다가 전기 신호를 넣어주는 기기인데 이 제품은 가슴 쪽에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바깥이 아니고요. 이 사람 몸 안에서 이렇게 목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딱 봐도 정말 위험해 보이죠? 위험하고 불편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기기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 기기가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넣었으면 또 뭐 3년, 5년은 써야 되니까 큰 배터리를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기가 커져서 브레인에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슴 쪽에 넣고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불편함이나 위험성이 또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또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 배터리가 문제라면은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하지 말고 아니면 정말 작은 배터리만 사용하고 대신에 전력을 밖에서 무선으로 이제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기기를 정말 작게 만들어서 브레인에다가 또 넣을 수가 있고요. 밖에서 이렇게 계속 무선 전력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이제 한번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선 전력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잘 변환해서 사용하는 그런 반도체 회로를 이제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무선 전력을 통해서 인체 내의 배터리를 제거할 수가 있고, 또 이를 위해 이식형 기기를 초소화해서 정말 뇌 부위에 가깝게 이식을 해서 결국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런 뇌신부 자극술을 자극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를 위해서 이런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그런 회로를 만들고 이렇게 칩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칩을 만든 다음에는 이것들을 이제 뭐 다른 시스템, 센서나 그런 다른 시스템과 결합을 한 다음에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성능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보여드린 그 무선으로 전력을 받아서 뇌를 자극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양이한테 한번 이제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해봤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고양이한테 자극 신호를 주었을 때, 브레인에 자극 신호를 주었을 때 좀 이제 다른 팔이나 다리 쪽에서 이렇게 EMG를 야기시키는 그런 이제 현상을 목격함으로써 뭐 이렇게 뇌신부 자극이나 또는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브레인 자극의 그런 효능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반도체 공학과에서는
당연히 반도체를 가장 메인으로 해서 배웁니다. 반도체 기술에 필요한 소자, 회로, 그다음 시스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빅데이터까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전자공학 베이스의 그런 기술들을 배우고요. 하지만 또 이제 요즘 또 시대가 그렇고 또 이제 당연히 융합적인 분야가 많아지고 또 융합적인 연구를 많이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배운 반도체 기술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은 또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도체와 이공학을 융합하는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이제 하나의 이제 최종 목표를 위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협업과 융합이 이제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로 설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자기장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의공학 지식도 있어야 되고 MEMS 소자 기술도 필요하고 시그널 프로세싱도 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의 이제 지식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의 이제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뭐 의공학이나 의료 관련 이제 지식은 뭐 그런 쪽 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약간 공학적인 지식은 대부분 반도체 공학과에서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전공 강의 예시를 간략히 보여드리고 또 이제 반도체 공학과의 커리큘럼, 그러니까 어떠한 수업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집적 회로 설계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수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쭉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 설계를 하면은 내가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뭐 브레인에 넣을 수 있는 이런 기기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제 뭔가 최종 목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럼 그 과정 그럼 뭐부터 배우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기초적인 그런 이제 전공 예를 들어 반도체 물리나 수학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교양 수업 위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회로 설계 관련해서는 어떤 수업이 있느냐? 자, 2학년 1학기가 되면은 여러분이 먼저 전기회로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말 그대로 이제 회로 안에서 전기적인 신호가 어떻게 이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하는 회로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에서 또 이제 약간은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좀 더 이제 복잡한 회로 또는 다양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회로들 이렇게 수동 소자들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떤 전압이 인가되거나 전류가 인가되거나 또는 이렇게 스위치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는 없지만 어떤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블럭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이런 입력 신호를 넣으면 어떤 출력 신호가 나올지 그런 이제 정기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2학년 1학기 때 동시에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디지털이라는 말은 결국 모든 신호를 일령일령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이제 구현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은 좀 더 로직 구현에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로직 회로를 어떻게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이런 뭐 AND, 인버터, 노아 또는 이제 플립플랍, 레지스터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로직 회로를 배우게 되고요. 이런 로직 회로를 조합해 가지고 결국 메모리 회로도 만들 수 있고 컴퓨터 시스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이제 살펴보는 디지털 시스템 수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사실 2학년 거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3학년, 4학년 거는 사실 크게 또 안 하다 수도 있고 또 한번 당장 이제 대학에 들어온다면 바로 이제 배울 수 있는 전공 수업이 어떤 걸까 해서 2학년 수업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요거는 2학년 2학기입니다. 2학년 2학기에는 전기회로를 배웠으니까 2학년 1학기 때 전기회로를 배웠으니까 2학년 2학기 때는 전자회로를 배웁니다. 자, 그럼 전자회로에서는 무엇을 배우느냐?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 말한 반도체 소자,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이오드나 BJT나 CMOS 등의 트랜지스터를 배우게 되고요.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회로를 구현하고 분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아날로그 회로를 배우게 되고 또 특히나 앰플리파이어, 신호 증폭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트랜지스터, CMOS 소자가 되겠고요. 이 소자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꾸미고 그다음에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분석하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신호를 증폭해주는 증폭 회로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설계하는 법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학년 때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회로 설계의 기초를 배우게 되겠고요. 그럼 당연히 3학년, 4학년 때는 점점 더 복잡한 또 점점 더 다양한 기능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회로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고 또 실습하고 또 직접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4학년 때나 4학년 때 이제 학부 인턴십을 할 때나 아니면 대학원에 와서는 직접 여러분이 반도체 칩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당연히 이제 가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로 반도체공학과 교과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반도체공학과에서는 이제 다양한 반도체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이제 전공 수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1학년 때는 이제 기초적인 과목이고요. 교양 수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전공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이제 기초적인 수업이고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배우는데 이렇게 뭐 회로 설계 분야 또는 요 반도체 소자 분야 초록색,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컴퓨터 분야 또는 요 보라색은 이제 AI나 신호 처리 분야가 되겠고요. 또 이런 색깔 있는 부분은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와서 또 강의를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전공 과목들을 통해 가지고 꼭 요 분야 아니더라도 또 다양한 전자공학 그런 분야에 흥미가 있다면 그런 이제 전공 수업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저희 고려대학교 반도체 공학과에 대해서 또 이제 신설학과다 보니까 이제 학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공학과에 오면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지만 그 반도체도 정말 이제 세부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부 분야를 모두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반도체 회로 설계에 대해서 약간 연구 예시와 그리고 약간 그 전공 수업에 대한 그런 예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공학과가 정말 이제 앞으로도 뭐 제 생각에도 그렇고요. 반도체라는 게 앞으로도 점점 더 필요해지고 점점 더 이제 발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정말 계속해서 많이 쓰이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반도체 또 이쪽 전자공학이나 반도체에 관심이 있다면은 또 이쪽 분야로 여러분의 진로를 정해도 정말 아마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이제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우리 반도체공학과 홈페이지도 한번 이제 참조해 보시고요. 유튜브에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제 진로 선택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반도체공학과 전공 강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